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확실히 지난번 이제 사보임 하태경 의원 사보임 건 때부터 약간 삐걱삐걱 하더니 결국 5월 1일 날 이제 하고 5월 1일 양 일간인 걸 저는 터질 게 터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2일 날에 그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최고위원을 이제 지명해서 이제 임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좀 반발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이제 두 분이 이제 참석을 안 하셨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이 지도부에는 좀 그 하지 않겠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 이제 현명철 전략홍보위원장과 이모영 법률위원장이 그 약간 좀 반대 의사를 표했다가 해임이 되는 그런 약간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손학규 당대표 같은 경우는 약간 당에 대해서 없던 일을, 그러니까 근거 없는 소문을 사실인것처럼 유포해서는 안 된다. 당직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두 분의 이제 완전히 해임을 시켜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특히 지도부 총사퇴 촉구 때 이제 전현직 지역위원장 이제 여기 이제 어제 그 회의가 그 약간 조금 뭐라고 내부 시위라고 해도 될까요? 약간 조금 그 촉구를 하는 와중에서 굉장히 이제 지도부와 이제 반감을 사게 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좀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는 사실 원내대표 선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불이 붙었는데 뭐 불 붙은 사례는 지금까지 아마 이런 방송 저희뿐만이 아니라도 이 사보임에 관해서나 여러 과정들을 충분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아실 것 같아서 앞으로 다가올 얘기만 말씀드리자면 결국 권력투쟁이 남은 건데요. 아마 손학규 대표 진영 또 소위 말하는 그 국민의당의 비주류 부분, 이런 부분 사람들의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 불이 바른정당계가 아닌 안철수계까지 불이 번질 거냐 안 번질 거냐에 대한 관점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바른정당계는 아마 이제 각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폭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손학규 대표가 만드신 거고, 나머지는 이 불이 과연 이태규 의원이나 뭐 이제 핵심되는 안철수 의원, 특히나 지금 독일에 계시지만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겠지만 돌아왔을 때 이 불이 옆으로 번지게 되면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분들은 저기 평화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길밖에 퇴로가 없지, 이 불이 번지는 순간 저는 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원내대표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이 작지만 이 정당의 바른미래당의 주도권이 이번에 놓치면 이 진 쪽에서 이끌기 나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정치적인 실수 속에서 싸워가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님한테 좀 아쉬운 건 이렇게 불통의 아이콘이었나라는 생각이에요. 좀 찾아가고 나가고, 예전에 또 오랫동안 정치해온 그 구력, 뭐 박지원 의원님이 한 9단 되면 손학규 의원님도 한 8단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 그러면 좀 이렇게 불러들여서서 하태경 의원님이라든지 뭐 이준석 선배라든지 또 지금 어제 발표한 원외 당협위원장들 좀 만나서 적극적인 이 소통을 통해서 얘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뭐 또 지역위원장이신 분이 지금 사회를 하고 계시지만 안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누구를 자르고 재단하고 막 계속 강행보적인 막 사보임을 막 밀어붙이고 하는 이런, 너무 어떤 모습을 봤냐면요, 저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아주 독재스러운 총재, 그러니까 예전에 총재가 있을 당시에 당 운영 방식을 지금 띄고 가는 거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지금 정치하고 계시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원내대표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걸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약간 저도 이제 김성주 위원장이 말씀하시고 나서 좀 생각이 드는 게, 문병호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재보궐의 참패는 손학규 당대표 것이 그 책임이 아니다. 근본적인 책임은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둘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불을 옮겨붙인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기름 부어버리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당 정신을 훼손하는 다른 아닙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바른미래당의 이 만들어짐 자체를 부정하는, 부모를 부정하는 나는 발언으로 들립니다. 이게 약간 합당할 때 국민적 지지를 받는데 애초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잃게 된 거지 손학규 대표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제 문병호 최고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개혁적 보수와 뭐 저도 뭐 예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 동의한 바가 있었지만,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합쳐져서 이 당을 이끌어 가보자
하는 게 바른미래당의 창당 정신이고 거기에 대표 선수가 유승민과 안철수인데 그 두 명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통해서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한다면 그건 저는 아주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명호 최고위원도 이렇게 나오셨고 또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제 한 말도 거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일단은 이 당을 살려서 총선에서 이제 3번 달고 싸우는 자만이 당에 있을 그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돌려서 약간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약간 근데 또 재미있는 게 김관영 원내대표께서는 이제 한국당이랑의 합당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유승민 전 대표가 약간은 다리를 놓으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간 비판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이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저번 대학 강연에 가서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좀 반성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개혁적 보수로 나아갈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합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저는 유승민 대표님을 뭐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또 자유한국당에 살면서 그 바른미래당에 지금 가고 있는 정강 정책이나 이념에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얘기를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바른미래당 사람이라면 아니 우리가 지금 세운 창당 기조를 자유한국당이 따라오면 우리 합당해줄 마음이 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 걸 가지고 한국당에 들어갈 시그널을 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네. 얘기는 너무 좀 이제 좀 치졸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 너무 멀리 간 게 최이배 의원하고 또 지상욱 의원하고 붙은 이 설전 그것도 뭐 야비하 창피하다 뭐 이런 내용들 어디 민주당 이제 그 회의장에 의총장에 숨어 있다가 또 들어가는 것 가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감금하고 점거했던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하는 지상욱 의원을 야비하다고 같이 받아치는 지금 당내 분위기 전 쭉 봤을 때 이래서 정리 한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희 관념으로 보면 보수 대통합 또 저들이 말하는 진보의 단일화. 사실 저는 진보는 단일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더더욱더 저렇게 분산되고 나아가고 연동형 비례 이런 것들 자꾸 해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귀를 닫고 해서 마치 다른 맛의 음식인 양 갖고 오지만 결국 하나의 셰프가 의도를 가지고 만든 음식을 국민 앞에 차려서 본인들의 이득을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진보는 이제 대통합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이번 이런 사태들 특히 바른미래당이 결국에는 이 정당과 정치는 이념과 가치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합쳐질 수 없는 무리들과 합쳐져 있는 것을 이제는 인정을 하고 보수 대통합의 길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지난 지방선거가 있을 때 제가 정당개혁위원회에 있었었는데요. 정당개혁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후에 나왔던 모든 얘기가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 그게 저희 당이 18%에서 20% 정도 사이에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그래서 보수 대통합을 하면서 당대당은 이제 어려우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네이밍 자체를 새로 만들고 로고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총선 전에 전체로 하자는 의견이 한 80%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출마자, 기초의원 출마자까지 이제 당시에 한 2,000명 가까이 아마 제가 여론조사했던 것으로 설문조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좀 보수가 지난 16년에 새누리당으로 시작해서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을 하게 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또 당이 찢어져서 가는 또 새누리당은 역사의 뒤로 사라지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좀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나가야 될 정확한 비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심의 국가를 설계하겠다라는 것을 잘 알리면서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보수가 다시 일어나는 이런 계기들이 바른미래당에서는 풀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 확실히 하태경 의원님이 좀 약간 굉장히 좀 약간 울분에 많이 좀 약간 억하심정이 많으셨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가 이제 새 정치 해보겠다고 만든 거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한 번에 합의를 해보겠다, 합의를 도출해서 내보겠다고 한 게 바른미래당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딱 하는 거 보니까 사실상은 그냥 손학규 대표의 약간 조금 독점적인 이런 오히려 손학규 대표께서는 오히려 이제 개파 싸움하지 마라, 당파 전략으로 가지 마라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바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본인이 일단 당파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께서 이제 손학규 대표는 초심을 잃었다, 이제 비판했던 이유를 해명을 해버리고 뭐 징계위도 없고 이게 독단적으로 하는 거 보면 끝났다. 차라리 안철수, 그 유승민 전 대표 그 공동체제가 오히려 나았다. 이렇게 조금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구나. 정리를 좀 해서 보자면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에 계신 분들이 갈 길이 한 3가지 정도 안으로 저는 압축이 돼요. 이번에 안철수계와 잘 유승민 의원님 잘 뭉치셔서 이 원내대표 선거를 잘 이끌어 나가고 9월까지 몇 프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손학규 의원 10%까지 회복하지 못하면 이제 대표 사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내대표를 장악하고 그때까지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된다면 이제 다시 뭉치셔가지고 당을 접수하는 방안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뭐 저의 이제 그런 개인적 바람이었지만 자유한국당하고의 어떠한 가지고 이제 합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그들이 저희에게 그들이 국민들에게 항상 얘기했던 이 보수당의 정의당이 될 때까지 살아남겠다, 가보겠다.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다라고 유승민 의원님과 또 하태경 의원님, 이준석 뭐 대표님 다 같이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나와서 8명이면 지금 정의당보다 큽니다. 그래서 더 이 보수 정권의 길을 한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 3가지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우리 당의 그러니까 이 보수당이 많은 대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좋은 전략적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강대강으로 치닫는 손학규 대표의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근데 이 방송용이 아니어서 뭐라고 얘기를 잘못했다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당을 계속 이끌고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정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바른미래당을 오히려 저는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손학규 대표님께서 남은 꿈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웬만한 거 다 해보셨거든요. 네. 그런데 나이도 있으시고 한데 그 자기가 남아있는 정치적 꿈을 가는 데 있어서 바른미래당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좀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저렇게 너무 강대강으로 가는 것은 본인의 지분을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하여튼 뭐 더 얘기를 하면 제 방송이 아니어서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당을 살리고자 하는 방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도 약간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손학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기성세대잖아요. 애초에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 둘 다 약간은 좀 새로운 거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기성분이 거기 앉아서 원래 기성대로 하시던 대로 이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총선에서 3번 달고 이제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서라, 링에 서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3번을 달 명분을 없애고 계시지 않나.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저는 이제 지방선거 때 저는 이제 광역의원에 저도 후보로 이제 도전했었는데 그때 제가 항상 걱정했던 그거였습니다. 바른정당 쪽 사람이 후보자가 나오면 제가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미지상에서 그러니까 물론 할아버지가 바른정당을 달고 나오도 나한테는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바른미래당을 합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제가 이제 그 후보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토론회 할 때도 공격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약간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명분을 손학규 대표가 더 강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이게 좀 약간 조금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러니까 발언이어서 제가 좀 캡처를 해왔는데요. 2019년 4월 15일 이제 지지난주죠. 그 서대문 그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국회의원이죠. 우상호 국회의원께서 바른미래당은 통합도 안 되고 진짜 개판이다. 이렇게 이제 약간 비아냥을 하셨는데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손학규 대표께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저도 생겨나.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 바른미래당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향후의 길이 참 어두울 수밖에 없게끔 걸어가고 있고 그를 통해 사실은 젊은 사람으로서 바른미래당에 기대했던 이 개혁적 보수의 이미지를 기대했던 젊은 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보수 또 혹은 또 중도라고 뭐 저는 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뭐 언론에서 그런 네이밍을 쓰니까 중도에 있던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주는 이 행동들을 좀 멈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 총선이라고 하는 시스템 본인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될 텐데 빨리 정리할 거면 명분이 생기고 했을 때 정리해서 정확하게 지금 거대해져 가고 독단적으로 가고 있는 저 여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게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손학규 대표가 아닌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에게
전달해드리고 싶고,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진보의 끝에서 보수의 끝으로 오는 결정도 한번 내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두 분은 네.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는 잘 모르시죠? 한때 이거 옛날 게임에 드라마지 같은 않습니까? 드라마인데요. 예. 예,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네. 유승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래도 제가 좀 기대를 많이 해보는 게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인터뷰가 안 나왔는데 유승민 전 대표 이제 유승민 의원님은 이제 발언하셨더라고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기꺼이 하겠다. 네. 그래서 약간은 저는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님에게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정치에 입문할 때가 이제 막 여기 서울시장에 나오시니 안 나오시니만 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재보궐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영을 하셨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굴지의 기업, IT 기업을 운영하셨단 말이에요. 경영을 한 사람들은 시장 경제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본인의 원래 갖고 있던 색깔이 저는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 대한민국에 아는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 철학이 어디에 있는지 좀 진중한 고민을 하시고, 너무 정치 논리에 그동안 우리가 탄핵 이후에 이렇게 엮여져 오지 않았나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보수가 대통합할 수 있는 길, 그래야만이 지금 보수 우파에 몰려있는 한 30%에서 35% 사이의 이 지지율이 한 50%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견제 세력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또 그 자유한국당이 성장해야 이 정치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두 분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지방선거 전에 이제 물과 기름을 섞었다라는 표현을 한 몇몇 많은 분들도 그렇게 평가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과 기름이 아니라 쌈장과 고추장을 섞었다고 하면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맛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리법을 잘 하셔야지. 지금 손학규 대표님 좀 막 갑자기 여기다 간장 붓고 여기다가 소금 뿌리고, 일단은 뭐 독단적으로 일단 해보시는 건 좋을 건데 당을 집결하는 게 될지, 아니면 다시 쌈장과 고추장을 나누는 결과, 혹은 아예 그냥 세 번째 난으로 갈게 될지, 이거는 다시 한번 고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사회자분께서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이신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정치적 실험은 꼭 필요했으나 실패했다. 그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빨리 재정립해서 실패함을 인정하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곳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